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 강창원쌤입니다. 이 강좌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고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제 1강입니다. 고등학교 지금 첫 수업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면 1학년 수학은 크게 6개의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여기까지가 1학기에 배우는 거고요. 집합과 명제, 함수, 순열과 조합이 2학기 때 배운다라고 크게 6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 시험을 보게 될 때 수능 수학의 직접적인 범위는 아니에요. 간접 출제고요. 요 문제 자체가 출제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뭐 미적분이라던가 기하 또는 확률과 통계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대부분의 단원들이 1학년 때 배우는 이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수학의 꽃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미분이라고 얘기하는데 2학년 때 여러분이 미분을 배우게 되는데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가장 중요한 여기 함수요. 함수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조금 더 심화돼서 미분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순열과 조합도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때 확률과 통계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확률과 통계를 접할 때 이 순열과 조합이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1학년 때 요 배우는 게 수능에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 출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잘 다듬어져 있어야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심화된 교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1학년 수학을 지금 저랑 같이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성적 또는 많은 걸 배울 수 있도록 저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좌는 따로 교재는 없습니다. 교재는 없고 제가 교환을 만들어 가지고 블로그에 올렸는데요. 지금 나가는 강의 영상 아래에 더보기에 제가 링크를 띄워놨어요. 거기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블로그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제 블로그 안에 제가 강좌들을 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운받으시고 그 문제를 토대로 제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1강 다항식의 연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배우게 되는 다항식의 연산. 다항식의 연산은 크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항식이 뭐지? 라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다항식을 토대로 연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다항식 연산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다항식에서 나오는 이 다자는 마늘 다자고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항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 식을 다항식이다 라고 부릅니다. 단항식은 항이 하나가 있는 식을 단항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항은 뭐냐면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예를 들면 2x 3승입니다 라는 식이 있으면 얘는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얘가 단항식인 거예요. 얘는 뭐가 생략된 거냐면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입니다 라고 3번 곱해져 있는 걸 곱하기를 생략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항이다 라고 부를 거고 하나만 있으면 단항식이 되는 거고 여러 개가 있으면 다항식이 되는 거예요. 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마이너스 2x 제곱 이라고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으면 얘는 다항식이 되는 겁니다. 항이 몇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4 마이너스 2x 제곱 4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항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그 항은 부호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항은 마이너스까지 가서 마이너스 3x가 하나의 항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항식의 정의이고요. 그 앞에 개수가 붙어요. 개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에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요 앞에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숫자가 안 써 있으면 얘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1x 3승, x 3승의 개수는 1인 거고요. x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인 거예요. 얘네가 뭐가 되는 거냐면 개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차수는 뭐냐면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x 3승이라고 했을 때 얘는 몇 차식인 거냐면 3차가 되는 거고요. 그 다항식에서 차수를 결정하는 건 가장 높은 차수. 얘 같은 경우에는 x 3승이 제일 높으니까 얘는
3차식이구나 라고 제일 큰 놈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x에 관한 3차 다항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문자 없이 숫자만 표현한 이 항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상수항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동류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해요. 제가 쓴 여기 식에서는 동류항이 없어요. 3차식, 1차식, 상수항, 2차식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2x와 3x라고 주어지면 1차식이니까 이 두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동류항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들 아마 중학교 때 한번 공부해봤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다항식은 뭐나 항이 뭐나 개수는 뭐지? 차수는 뭐지? 상수항, 동류항 개념 이해하셨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주의하셔야 되는 거 하나만 알려드리면 여기 있는 다항식이 만을 다자라 그래서 항이 하나만 있으면 단항식이고 다항식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의를 보시면 다항식은 단항식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항식 또는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다항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2x 3승입니다 라고 이렇게 썼으면 얘는 단항식이라고도 하지만 다항식도 되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아니 선생님 다자는 마늘 다자인데 하나밖에 없는데요. 아니야. 다항식은 단항식도 다항식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뭐가 있냐면 내림차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개의 문자에 대해서 차수를 제일 높은 걸 쓰는 거예요. 높은 거부터 차례로 내려가는 걸 내림차순 정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식을 쓴 걸 보면 3차식, 1차식, 상수항, 2차식 얘는 섞여져 있는 거야. 얘를 내림차순 정리하자라고 하면 뭐냐면 x의 3승이 먼저 와야 될 거야. x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고 이렇게 쓰면 얘는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상수항은 차수가 없는 거니까 제일 낮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꾸로 쓰는 거예요. 4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3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저 다항식을 오름차순 정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부분은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 식이 몇 차식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요 앞에 있는 걸 가지고 구분하기 때문에 보통은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항식이 이제 뭔지 알았어요. 다항식이 뭔지 알았으면 여러분은 이 다항식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 정의는 이렇게 했어요.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끼리끼리. 뭐냐면 여기 있는 식 자체에서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만약에 동류항으로 2x 더하기 3x라고 주어지면 얘는 1차식이니까 동류항이야. 동류항일 때는 더하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x가 2개, x가 3개 그걸 또 더하니까 5x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얘를 다항식의 덧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차수가 다르면 계산이 안 돼. 차수가 다르면 그대로 그냥 다 나열해야 되는 거고 혹시나 같은 차수 2x 3승 마이너스 3x 3승 요런 식이 있으면 3차식이니까 얘는 연산이 가능해. 마이너스 x 3승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간단하게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교환의 1페이지에요. 1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다항식을 동류항끼리 모아 간단히 하고 그 결과를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오. 동류항끼리 먼저 모아서 정리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계산하실 때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계산하기가 더 수월해요. 그래서 요 식을 먼저 차수부터 볼게요. 제일 높은 건 3차식이네요. x의 3승 그리고 2차식 있는 건 4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2차식을 제가 다 썼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5x 마이너스 x 그리고 상수항 마이너스 1이 있네요. 그러면 얘가 이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봤더니 여기요. 2차식이니까 얘는 동류항이라서 얘는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4x제곱에서 빼기 2x제곱 하니까 얘는 2x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5x와 빼기 x가 있으니까 얘는 4x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 과정이 다항식의 연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x 3승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쓰면 다음 다항식을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을 했고 내림차순 정리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해볼까요? 2번은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문자가 x도 있고 y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얘는 몇 차식이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x가 주인공인 거고 y는 숫자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2번 같은 식을 정리하면 x의 2차식이 지금 제일 높은 겁니다. 얘는 x에 관한 2차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림차순 정리할게요. x제곱 2차식 있는 거 먼저 썼고요. 1차식 x가 하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x가 하나 있는 걸 찾으면 여기 보시면 2xy가 있으니까 요 놈을 플러스 2yx라고 이렇게 바꿔줄게요. 나는 주인공이 x니까 y는 상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xy 있죠. 마이너스 xy를 마이너스 y의 x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x에 관한 1차식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건 마이너스 3x가 있네요. 마이너스 3x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이제 x가 없는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x가 없는 건 y랑 그 다음에 플러스가 2가 있네요. 플러스 y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주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동류항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요 세 개가 다 x에 관한 1차식의 동류항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계산이 가능해요. 2y 빼기 y요. 그거 자체에서도 그러면 또 다항식의 연산으로 생각해야겠죠. 2y와 빼기 y를 하니까 요 식은 x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y와 y를 빼니까 플러스 y라고 쓰면 되고요. 요 지금 요 두 개를 계산한 거예요. 2y와 y를 뺀 거. 그리고 빼기 3. 숫자 3이 있고 얘를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동류항으로 계산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남은 거 y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y 플러스 2가 상수항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2번 답은 이렇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요 문제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다항식이 뭐다, 그리고 다항식의 연산은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구나, 그리고 식은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계산하기 편하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다항식 A라는 다항식이 주어졌어요. B라는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4A 플러스 B를 간단히 하시오 라는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얘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4A 플러스 B니까 4배예요. 계산하면 4배에 x 세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 그리고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x 3승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라고 이렇게 쓰면 얘가 4A 그리고 얘가 B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동류항끼리 계산하는데 과감하게 한번 암산을 한번 해볼까요? 요 놈하고 요 놈 계산하면 요 분배 법칙까지 하니까 그냥 해드릴게요. 요거는 분배 법칙이에요. 얘랑 얘랑 곱해서 4x 3승 얘랑 얘 곱해서 플러스 20x 얘랑 얘 곱해서 마이너스 12라고 써주면 돼요. 그리고 얘는 가로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그냥 가로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다. 2x 3승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내림차순 정리하면 4x 3승, 2x 3승이 있어요. 요 4와 요 빼기 2니까 2x 3승 이렇게 나오겠네요. 제곱 찾겠습니다. 제곱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케이. 5x 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1차식 두 개가 있네요. 20x와
20x와 마이너스 2x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8x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2와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아, 다항식의 연산을 계산한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얘는 모의고사에서 아마 2점짜리 가장 쉬운 문제로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3페이지에 있는 1번을 보시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아까 문제와 비슷하긴 한데 우리가 찾는 건 B를 찾는 게 아니라 A랑 B가 두어졌고 우리는 X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식에다가 바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팁은 뭐냐면 주어진 식을 먼저 간단히 하는 게 팁입니다. 간단히라고 하는 건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건 x니까 저 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2x를 반대로 이항해서 2x는 이라고 하고 b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a-b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양변을 2로 나누니까 x라는 놈은 2로 나누면 2분의 1 a와 빼기 2분의 1 b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x는 요거의 2분의 1배 요거의 2분의 1배에서 하는 거니까 요 식을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여기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동일한 방법이니까 요 값을 여기에 대입해서 답을 한번 구해보시고 맞았는지 답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는 이제 조금 꼬아서 냈습니다. 뭐냐면 연산을 새롭게 정의했어요. 뭐냐면 A 별 B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별이라는 건 일반적인 수학 연산이 아니고 출제자가 그냥 만든 거예요. 이 A와 B의 별이라는 연산은 2A 빼기 3B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주어지면 쟤를 이렇게 읽는 게 좋아요. 뭐냐면 앞에 거 뒤에 거예요. A 별 B라고 하는 건 2배의 앞에 거 빼기 3배의 뒤에 거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마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A별 B는 2배의 앞에 거 빼기 3배의 뒤에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A라는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B라는 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값을 계산하면 얘가 뭘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요걸 먼저 간단히 하는 게 좋아요. 뭐냐면 A별 B의 별의 A별 3분의 1 B를 요걸 먼저 간단히 할게요. 간단히 하자. A별 B라고 하는 건 2배의 앞에 거예요. 요거 계산하시면 2A 마이너스 3B라고 요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별 얘와 얘를 계산하겠습니다. A별 3분의 1 B는 2배의 앞에 거 2A 마이너스 3배의 뒤에 거예요. 3배의 뒤에 거니까 얘는 3배 해주면 그냥 B라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요 놈도 먼저 간단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도 2배의 앞에 거예요. 2배의 앞에 거니까 2배의 2A-3B 마이너스 3배의 뒤에 거예요. 3배의 뒤에 거라고 이렇게 연산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 연산은 제가 다 계산을 했네요. 그러면 요 식은 정리하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요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계산하면 4A-6B 마이너스 요것도 요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6A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요렇게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B라고 요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와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동류항이구나. 얘는 연산이 돼. 마이너스 2A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6B와 여기 3B 마이너스 6B와 여기 3B는 마이너스 3B로 되겠네요. 이렇게 될 것 같고 여기 식에다가 이제 요 값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이게 훨씬 간단하죠. 여기에다가 먼저 다 집어넣고 별을 연산하려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먼저 간단히, 최대한 간단히 하고 대입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수월하다라는 팁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어넣겠습니다. 마이너스 2배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배의 x2 플러스
x 마이너스 x제곱이네요.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4x제곱, 얘랑 얘 계산하면 플러스 2x, 얘랑 얘 계산하면 플러스 6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랑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6, 얘랑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얘랑 얘 계산하면 플러스 3x 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익숙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암산으로 그냥 한 번에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계산하면 얘랑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x, 그리고 얘랑 얘 계산하면 상수항으로 그냥 사라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저 식을 간단히 하면 답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답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졌냐면 그 값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그 앞에 개수들이 뭘까요? 라는 걸 묻는 거네요. 여기 이 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에서 요 놈과 요 놈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개수를 생각하면 a 값은 마이너스 1, 그리고 b 값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상수항이 없습니다. 상수항이 없으니까 c 값은 0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계산하면 2라고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답은 2예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내용이었냐면요, 다항식의 연산, 다항식이 뭔지를 먼저 배우고 그 중에 더하기, 빼기를 어떻게 계산하는가가 이 단원에서의 핵심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다항식의 연산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해라.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식이 잘 보인다. 그리고 주어진 복잡한 식을 최대한 간단히 하고 마지막에 문제 값을 대입하는 것이 문제풀이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 혹시 모르는 것이 있으면, 혹시 질문거리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랑 같이 즐겁게 공부해 나가면서 고1 수학 탄탄히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